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 오늘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선지동산에 불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상담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멀리서 주 오시는 우리 강사 우리 목사님에게 놀라운 은혜로 붙드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애쓰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많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기를 원하고 부탁하며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저번에 그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이런 거를 거기까지 한다고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4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6장이잖아요. 6장과 7장이 같이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죄책감과 이제 수치심이 나오죠. 이제 수치심, 죄책감. 그 다음에 리콜 우울증이 같이 가요. 그래서 오늘 우울증이에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죄책감 하면 어떤 것 같아요? 수치심, 죄책감이 비슷비슷한데 한번 죄책감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적인 그 관점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죄책감 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내가 잘못한 부분에서 죄책감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내가 잘못한 부분이 이제 사회의 어떤 부분에 저촉된다고 할 때 죄책감들이 뭐 도덕에서 벗어난 거? 예, 맞아요. 그래서 죄책감 하면은 이제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 이제 거치는 거 있잖아요.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이제 죄책감들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 주신 그 양심이 이제 죄책감에 대한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반면에 이제 수치심 같은 경우 이제 죄책감이 도덕과 윤리, 계율을 위반했을 때 양심이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수치심은 어떤 것 같아요? 개인적인. 예. 개인적으로 수치심 같은 경우는 나의 그 어떤 부분들이 도덕적인 그런 거 부분보다는 내 안에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열등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항상 이렇게 이제 쌓여 있는 거. 그리고 이 수치심은 가정에서부터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노출될까봐 그런 것들이 노출됐을 때 수치감도 느끼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죄책감과 수치심과 죄책감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약간의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죄책감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정말 위반했을 때 우리 양심이 반응해서 굉장히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 이 안에 이제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고통이 오고 그게 심화되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그 결과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수치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나는 참 안 될 거야.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면 안 되고 무엇이든지 이제 하는 것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수치심들이 결국은 깊은 열등감 그리고 피해의식,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수치심이 심화되면 이게 극도의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엮이는 과정에서 성인아이적인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다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죄책감, 수치심과 죄책감은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치심과 죄책감이 다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건강한 이제 수치심이라든가 건강한 이제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수치심은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수치심도 없고 죄책감도 없으면 아예 양심이 마비됩니다. 화인마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 성품으로 그런 성격으로 형성되는 데는 이렇게 건강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치심도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그 개인이 인간관계를 이제 하는 그 사회적으로도 이런 그 두 가지의 기능이 어느 정도 이제 있어야만이 진정으로 이제 그 정말 그 올바른 건강한 성품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병적인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간다면은 결국은 이제 자기 그 비하로 가서 그 우울증이 그 굉장히 심화되고 강화되면은 나중에 스스로 이제 그 자기 목숨을 해하는 이런 자결이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심과 죄책감 치료, 그래서 앞부분하고 연결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엮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그 정말 이렇게 그 이 인간들이 그 성장을 하지만은 내면의 아이가 그대로 자라는 그 성인아이적인 그런 그 이제 그 삶을 살다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그런 엮이는 가정과 성인아이가 이제 있는 그 가정을 또 형성한 가정을 보면 거의 죄책감과 수치심이 엄청 그 수치가 엄청난 거예요. 건강한 그 기준을 넘어서다 보니까 병적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병적인 그 병리적인 현상들이 또 얽히고 설켜갖고 더 큰 이제 그 문제를 발생하고 우리에게 다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공부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 가정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의 그 사역에도 엄청난 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5페이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심과 죄책감은 인간의 죄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많이 전수되고 또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자라면서부터 그 양육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맥 윌리엄스는 죄책감이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악한 힘 있잖아요. 파괴성과 악의를 자각하고 부추기는 거. 그래서 이 죄책감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 강화되다 보면 자기를 파괴하게 돼요. 그리고 이 죄책감들이 책임 전가로 가면은 상대까지 파괴하게 되고 같이 이렇게 그 이제 그 동반 이제 파괴의 그 기능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은 이제 자기가 너무 이런 거에 이제 그 매몰되다 보면은 무력하고 취약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점점 자기 비하의 함정에 빠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만의 그 성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또다시 이제 그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이 수치심도 자기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수치심으로 가득한 그 열등의식과 자존감 낮은 그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그런 형제자매들을 이제 그 가지고 있는 함께하는 그 집단들이 전부 다 또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도 조금씩 다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지만 이것이 병리적인 쪽으로 너무 많이 넘어가면은 이게 심각한 거고 건강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좋은 이제 성품들을 이제 그 형성하는데 또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치심, 죄책감 하면 우리는 거의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이런 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거는 뭐 이제 아나 무인이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화인맞은 심령이 되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갑니다. 그래서 유발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수치심 유발 상황. 이제 그 어떤 옳지 않고 비도덕적인 일을 행하였을 때 느끼거나 이제 또한 생각할 때 그냥 뭐라 그럴까 이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아버지 엄마가 어떤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을 공중의 그 도덕 윤리들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안에 이 부모에 대한 아니면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수치감들이 이 안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강화되게 되면요. 나중에 그 불신이 점점 이제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자신이 과거 행했던 그릇되고 비도덕적인 일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치료받지 않으면 항상 수치스럽게 이 안에 자리 잡으면은 노출을 못 하잖아요. 이게 치료가 안 되면은 숨기다 보면은 숨기는 것들이 점점 그다음부터 거짓말이 되고 자기를 포장하게 되고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삶의 결과들이 또 굉장히 이제 무섭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매우 사적인 부분들이 폭로되었을 때, 신상이 털렸을 때, 이때 수치심이. 근데 이게 이 연예인들은 공적인 그 많은 사람한테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제 신상이 털리면은 이것을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그냥 가느냐, 아니면 아주 죄책감 다 발산하고 가느냐. 그렇지 않고 너무 수치감에 이렇게 정말 매몰되고 일하지 못하면 자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이제 그대로 두면 굉장히 심화되면 무섭습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고 상대도 이제 이렇게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과정까지 있어요. 그리고 비웃음이나 조롱받았을 때 이건 누구나 있는 거고, 공적인 석상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비난받았을 때, 그리고 공적 비난을 반추할 때 다시 그때 비난을 되돌려보다 보니까 어머나 이제 기가 막힌 또 이제 그 아픔 속의 수치심이 또 이렇게 자꾸 유발하는, 치료되지 않았을 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병적으로 강화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해서 비난받을 때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자꾸 비난받고 위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 엄청난 수치심이 들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한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도 이게 수치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46페이지를 보면은 배려를 해준 사람들에게서 거부 반응을 이제 갑자기 당하잖아요. 그래서 거부감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나를 저렇게 이제 거부하지?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나 그런 거 워낙 창피하고 이제 수치감 같은 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반대급부로 나가면 미움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유능한 부분에서 이제 실패했을 때 이게 참 많아요. 우리나라들이. 그래서 정말 나는 이걸 뛰어나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패를 했을 때 그 좌절감이 엄청난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돼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해서 분석하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자신의 자부심 강한 사람들은 좌절이 또 큰 거예요. 그것을 그때 이렇게 잘 처리해주지 않으면 이게 엄청난 그런 병리적인 현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칭찬을 기대했던 것이 도리어 이제 거부당해갖고 이제 비난받을 적에는요, 그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 수치감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냥 한풀 꺾여요.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이제 또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칭찬을 기대했던 것이 도리어 거부당하는 것은 가족 안에서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들과 관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녀들에게 생기면 정말 병리적인 현상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이게 굉장하잖아요.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그냥 딱 그냥 완전히 남편이 아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상대를 정말 도리어 거부당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남편들이 부인 옷이라든가 애들 옷을 사와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상 이제 대부분이 아니 이 옷을 왜 사오냐고 이제 오히려 고마워요 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요건 저한테 이렇게 안 맞는 건데 앞으로는 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 왜 사왔느냐고, 돈 쓰는데 아니면은 내 취향이 내가 알아서 사는데 이러면 정말 이거에 대한 이 분노, 수치감의 분노까지 있고 나중에 이게 관계가 자꾸 그렇게 되면은 두 번 다시 안 싸우죠. 점점 안 싸우고 그런 것들이 안 싸워요 이제 이 내가 그랬잖아. 우리 남편 옷 사다 줘. 쪽쪽 싫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다 돈이 있어요. 안 사주는데 이제 옷이 없어져 이제 점점. 네, 그러니까 같이 그럴 땐 지혜롭게 같이 가자고. 근데 같이 가면 제대로 고르냐 안 골라. 안 고르지 이제. 마찬가지. 몰라. 이걸 이제 잘 이제 치유 과정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상처가 되고 뭐 이제 그냥 순간적인 분노도 있지만 자꾸 쌓이면은 아우 저 인간이 아예 사주지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력감을 느낄 때 뭐든 이게 참
이럴 때는 우리들이 무력감 참 많이 느껴요. 근데 무력감을 느끼는데 수치심이 가족한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인데 엄마인데 뭐 아니면 자녀들도 이 형제들 많으면 무력감을 느끼면은요. 그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 중에서도 잘 나가는 형제. 그래서 이걸 잘해야 돼. 그래서 형제를 이렇게 차별해서 이렇게 양육하면은 형제 간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고 여기는 공부를 못하지만 다른 걸 잘할 수 있고 또 여기 공부 잘하지만 다른 것에 좀 약하고 이런 부분들 잘 해줘야 되는데 차별하다 보면 한쪽은 그 수치심이 나중에 보니까 자라서 엄청난 그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우애관계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제 완전히 서로가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붕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수치감은 이런 그 과정들을 거치고 그 감정을 유발하는 이제 해석 영역은 이제 대부분이 자기 신체 있잖아요. 나는 키가 작아, 뭐 외모가 어때,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에 피부가 어때,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모든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유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스스로 나는 나쁜 사람이야, 비도덕적이야, 그릇된 그 사람이야, 이런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그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람은 이제 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보이지 않게 수치심이 이렇게 또 이제 유발하는 그런 그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한 만큼 자신이 이제 살아오지 못했던 거,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기대한 만큼 이제 살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 때도 그렇고, 또 이제 행동, 사고, 감정이 어리석거나 우둔한 생각이 자꾸 들면, 옛날에 그 부모님들은 어머님들이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나는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그 수치심과 그런 감정들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 어머니들이 정말 밑바닥의 삶을 많이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이제 그 일제 시대까지 그렇게 되고 50년대 우리가 태어날 그 시대 이후로도 한 70년대까지 많은 그런 게 자리 잡고 있고, 물론 이제 여성 해방으로 해서 여성들이 이제 나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굉장히 그 이제 그 개혁된 것 같지만, 지금도 어머니들은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전업주부로 있다 보면 자괴감을 느끼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고 엄마로서 살잖아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 또 이런 게 또 많이, 동양에 또 이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부장적인 그런 그 문화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실력이 없을 때 타인에 비해서 이건 뭐 기본이죠. 충분치 않고 그럼 보이지 않게 열등감이 있는데요. 그 수치감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냥 나는 못하니까 하고 완전히 뒤로 처지는 그 반면에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일단은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안 봐요. 전부 비판하고 이제 완전히 시기 질투증으로.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도 왜 그 여성들의 심리가, 이쁜 연예인들은 괜히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좌우지간 얼굴이 외모가 안 좋은 연예인들이 나오면 다 환호하는데, 좀 뛰어나게 이쁘면 왠지 이 안에 시기도 있고 아무도 없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감, 열등감들이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돼갖고 이쁜 사람들이 신상 털면 그냥, 요즘은 이제 시대가 그래서 그냥 완전히 댓글로 죽이기 작전까지 하는 거죠. 끝까지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병리적인 그 현상으로 이제 옵니다. 그래서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때, 또 자기는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항상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젊은이를 상담했는데 워낙 하지마 뭐 이제 완전히 야단만 맞은 거예요. 야단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아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든 해도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이런 비합리적인 그 완전 신념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활동 관계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밝고 명랑한 것 같은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니까 완전히 자존감 그냥 바닥이 났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워낙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소외된 사람, 그리고 자기는 뭐를 해도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집안에서 또 그렇게 이제 야단만 맞고 자라다 보니까 너는 왜 그러냐, 뭐 열심히 해도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이제 긍정적인 것을 버리고 자기한테 부정적이고 자기 비하의 이런 것들이 다
수치감을 유발시켜서 궁극적으로 우울적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나한테도 이제 있나 이제 한번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서 경험 영역이에요. 수치 정서 경험 영역.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수치심이 심하면 이제 이것이 육체적인 질병으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통도 느끼고 이게 심화되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위통, 공포감, 크게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또 흐느끼고 얼굴이 붉어지나 뜨겁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아주 작은 것들은 얼굴이 붉어지고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 있잖아요. 수치심 느낄 때 막 그런 것들은 다 있고 또 불안감, 신경 과민 이런 게 계속 와요. 그래서 감각이 마비되고 나중에는 질식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수치심이 아주 절박하게 엄청 심하게 압박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이런 위라든가 그 다음에 머리 아프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생리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가만히 이제 또 진단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수치심이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불안감 이런 병리적 현상을 통해서 유발되는 그 육체적 질병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런 게 또 많잖아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기본적으로 두통이 불면증이 이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불안하게 그냥 조마조마조마 이런 것들 누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지 않을까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질병으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역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수치감의 표현과 행동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나 이런 것도 왜냐면 아이들을 치료할 때 우리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유초동부 이제는 놀랍게 미취학 아동 있잖아요. 7살 아래, 8살 아래 애들까지도 상담 대상이 됐어요, 지금은. 애들이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살짜리도 핸드폰 다 이렇게 알려주면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취학 아동들도 상당히 우울 그런 증에 많이 이제 어려서부터 영세부터 이렇게 발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까지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될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과학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 안 됐고 또 이렇게 정보화 시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병이 있어도 그냥 갔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다 노출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소년의 1위까지 상담할 때 이런 표현 행동도 봐야 돼요. 그래서 움츠리거나 얼굴을 가리거나 또는 숨는 행동 아기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수치감을 느낄 때요. 죄책감을 느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머리를 이제 숙이거나 타인 앞에서 물을 끓거나 근데 이렇게 자꾸 자신감이 없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못 맞추는 경우 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책감, 수치심 각가지 여러 가지 그리고 설설 기잖아요. 이제 이게 어려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른까지 성인까지 돼서도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애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설설 이제 기거나 아니면은 어떤 강한 상대한테 수치감을 느끼면 설설 키어요. 애들이 그리고 막 얼른 가서 무릎을 탁 꿇는다거나 부모님한테도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딱 하는 게 좋은 거를 아니거든요. 그게 이 안에 이미 심화되면은 사람이 이제 건강한 성장기를 이제 거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자신이 손해 주었던 사람 또는 잘못된 행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모든 게 노출될까봐 회피하는 거 있죠. 저쪽에서 길에서 오고 있는데도 이거는 성인한테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의 이제 그런 것들이 노출되면 저기 올 것 같으면 그냥 딱 이제 돌아서가지고 딴 길로 간다든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꾸 회피하는 대인 기피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대인 기피증이 처음에는 수치감이라든가 갖가지 자기의 죄책감이 걸릴 만한 그런 것들이 이제 노출되고 또 아니면은 그게 알려져가지고 문제가 심할 때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인 기피증이 처음에는 조금씩 그 사람 하나만을 피하지만 나중에 이게 점점 이제 우울증까지 가면은요 아예 이제 방에서 방콕이라고 아예 꼼짝 안 하고 나가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다 이제 불안함이라든가 그런 게 회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심화되면은 전부 다 회피하게 돼서 방에서 꼼짝 않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 수치감, 죄책감에 우울증까지 겹치면은 아예 컴퓨터에서 게임만 하고 밖에 안 나가잖아요. 이런 애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한번 유심히 보고 그걸 치료할 수 있어야 돼요.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가 굽거나 움츠린 자세 뭐 기본적으로 있고요. 자신이 미안하다 또는 사과한다는 말을 할 때 그게 하긴 하지만 굉장히 수치감이 굉장한 거죠. 자존심 상하는 거. 이 자존심 상한다는 게 수치감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과하거나 미안하다고 할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진심으로 하지 않을 때는 항상 이렇게 이제 수치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거짓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죄책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용서를 구할 때도 정말 진실로 용서를 이제 구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거짓으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할 적에는 사람이 이 안에 수치감이 있고 이 안에 분노까지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 또 다른 그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물을 줄 때 자신이 이제 정말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과오를 저질러서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을 이제 이렇게 벌리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하는 거. 이럴 때 그 안에 수치감이 있죠.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 번 이렇게 된 것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게 또 심화되면 다른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보상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선물을 안 줘도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리고 정직하게 자유함을 얻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훈련해 주는 게 좋죠. 그러면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좋은 하는 게 딱 좋은 거죠.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좀 서운했다. 이렇게 해서 서운했다. 그 외 연예인 중에 그 어떤 그 단체인데 그 유명해요. 그 저기 여성들로 그룹된. 근데 이제 거기 그 문제들이 많더라고. 상담해야 될 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연예인. 근데 이제 한 친구가 밖에서 나오면 밖에 나갔다 오면 그냥 하나하나 다 물어본대요. 한 분이 막 이제 어디 갔다 왔니 누구 만나니 관심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너무 이제 그게 답답하니까 솔직히 말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너무 다 물어보는 거 싫다. 그리고 굉장히 부담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말했더니 그렇게 물어보던 이제 이제 여자 가수가 더 나이가 많은데 고마워 이랬답니다. 고마워. 내가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줘서 고마워. 나는 내 감정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솔직히 이제 얘기해줘서 고마워해서 두 사람이 별로 친한 관계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 괜찮구나. 이렇게 솔직히 얘기했던 그 후배가 나이가 어린 후배가 이 언니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고마워가 나오니까 화낼 줄 알았는데 고마워해서 그 다음부터 아주 친한 관계가 됐다고 하듯이 솔직한 게 그 당시 이제 그냥 뭐 화를 내지 않을까 막 이런 걸로 이렇게 그냥 적당히 대응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서로에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직한 관계들을 자꾸 형성해 줄 수 있도록 건강한 관계잖아요. 이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기들서부터 이제 시작해서요. 이 성인이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들도 그렇게 위선적인 관계가 또 이제 많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근데 툭 터놓고 하는 관계는 일평생 이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위선적이고 내 안에 이렇게 이 안에는 앙금을 많이 해놓고 겉으로만 하는 관계들은 언젠가는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고요. 또 잔존 효과가 있어요. 수치감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많은데 자신의 과거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거나 또 모든 정서를 차단하거나 막으려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처리되지 않으면 이제 잔존해가지고 그 사람의 전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것을 회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부관계에서도 잘못했어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은 그걸 이해를 못해 막 계속 말다툼이 꼬리를 이제 물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성격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존 효과는 나중에 가정을 가져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할 적에 잘못했어요. 그냥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또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강한 사람이잖아요. 가끔가다 냄비를 태워먹죠. 냄비를 태워먹으면 이제 뭐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아니 내가 고의적으로 했나 그냥 열심히 그러면 그 자리에 음식을 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 알지만 바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도 이제 왜 그거를 같이 이러면 해주지 뭘 그러냐 그랬었는데 저도 이 상담하면서 저를 이제 고친 거죠.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 그 밑바닥에는 이제 인간의 본질인 수치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가 오는 거예요.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계속 아우 미안해요. 두 번 다시 안 해야지 그랬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더라고요. 예, 힘들어. 저 같은 경우 소방서가 한 번 온 적 있잖아. 이제 왜냐면 이제 이게 벌써 이제 그 5년 전에 일에 6년 전인가 이제 거기 그 수원에 이전해가지고 아니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걸 뭘 올려놓고 깜빡했어. 그나마 불을 약하게 해놓고 가가지고 그랬더니 냄새가 탄내가 나니까 예배 드리니까 교회 와서 문을 못 닫고 이제 밑에서 이제 건물이니까 다른 쪽이 경찰이 소방서에서 얘기해갖고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내려와서 이제 식사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보니까 이제 소방서에서 이제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또 그냥 냄비만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타지도 않고 왜 노란 냄비는 완전히 달달달달달 다른 거예요. 달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심화되면은 위에들은 이제 타면은 완전히 방방 타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큰일 날 뻔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는데도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이제 아유 내가 그걸 알았나 뭐 해가지고 그때 제가 많이 고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 않는가 이제 막 뭐라고 하니까 그냥 온유하게 하면 좋은데 그냥 얼마나 놀랬을 거예요. 이제 제 스타일은 뭐 잘못하면은 이렇게 야단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내 생각만 하고 뭐 저렇게 난리를 나나 이제 그리고 난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건물 전체가 다 이제 불타고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아주 싫어하니까 그게 싫다 보니까 저도 잘못한 건 아는데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맞대응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아들 전도사도 제 편 들고 이제 근데 나중에 그 이후에 이제 상담하면서도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맞아 딱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이랬을 때 그런 건데 인정하지 이제 우리 남편 목사님은 인정하지 않으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지. 또 이제 결과로 그러니까 저도 이 과정에서 상담을 하고 많은 사람 치료하는 과정에 있다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엄청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해서 항상 옆에 이제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근데 본인도 2번 이렇게 내 대신 하러 해서 태웠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고 그렇게 남 뭐라고 할 때 나한테도 온다 그랬더니 그걸 금방 인정했어요. 어머. 네, 금방 인정. 내가 이제 태웠을 때 그렇게 했더니 내가 결국 태우네하고 금방 인정하시더라고요. 인정해보라. 예, 저는 인정을 빨리 못했어요. 저는 빨리 인정 못하고 어쩜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나. 나이 먹으면 이거 센서를 좀 예, 달아놔야 돼. 결과론 요즘은 예. 돼요. 자동으로 꺼. 자동으로. 센서를 다 달아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신호대기 건널 적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선대로 가는 이제 우리 목사님은 선대로 가는 스타일인데 저는 이제 딱 맞아. 선출서 그러면은 저러다 이제 교통사고 나지. 나는 또 그런 결론적인 걸 아주 싫어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왜 그런 정반대시네요. 네. 그랬다가 이제 남편은 저도 그러면서 제가 또 인정하고 또 남편 결과론적으로 그거는 하는 건 아니다 해서 남편도 많이 바뀌었죠. 서로가 이게 바뀌어간 거예요. 남편은 아주 결과론이에요. 모든 게 결과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결과론이 많거든요. 이제 결과론을 그냥 하는 걸 지금은 이제 결과론 하는 걸 완화가 됐고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터치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그 이후에 좀 이렇게 누른 거는 있어요. 완전 태우진 않아도 가끔 하다 보면 들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를 보면서도 많이 이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인정 안 하고 가면은 잔존 효과가 또 나중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잔존 효과들이 참 많아요. 마음이 혼란하고 자신의 마음과 주의를 전환하는 충동적 행정. 이거는 이제 병리적일 때 자신이 결함이 있다는 생각. 이게 수치심이 강화된 사람들에게는 항상 부정적으로 이렇게 사람은 결함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다 있잖아요. 그런
뭐라 할까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그 안에 가득 차면은 이건 점점 심각한 이 상황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 형상, 무감각, 정신적 충격, 그야말로 이제 그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다 반영시키는 거, 격분, 슬픔, 두려움, 또 이제 부정적 정서, 외로움과 소음과 이 모든 게 사실은 수치감, 죄책감, 뿌리를 타고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의 이제 그 뿌리를 타고 또다시 우울증으로 이렇게 완전히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이제 고치고 싶어요. 예, 하나씩 근데 고쳐질 수 있어요. 저도 보니까 이제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온유하고 다 그래도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가족 잘 안 돼요. 관계에서는 제일 그래요. 힘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부딪히. 제일 많이 이제 굉장히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그러면서도 그 자존심 대결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둘이 이제 부부 목사면서 엄청 많이 가루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더라도 이제 그 남편들이 인정은 잘해줘요. 이제 인정을 해주지만 저는 이제 그 남편이 바른 그 설교와 그런 길로 간다는 그런 그 하나의 축복을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길다는 둥 뭐 이건 이 설교가 완전히 이게 큰 틀로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둥 끊임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은 오히려 엄청난 많은 유익이 된 거는 있어요. 그 과정까지 유익이 되고 서로 이렇게 독려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인데 아유 치열한 이제 전투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는데 굉장히 제 자신이 먼저 치료되면서 고쳐가면서 하다 보니까 근데 역사가 많아요. 목회 저 가정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이 심해야 되죠. 굉장히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부부는 그렇다 치고 자녀들이 많이 짓눌려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히틀러 무솔리니 해가지고 이제 우리 두 부부가 히틀러 무솔리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상담하기 전에 저를 먼저 상담해 주세요. 이제 우리 딸이 이제 하지마 메시에 들어오고 그건 안 돼. 뮤지컬도 끝없이 뮤지컬 그냥 그 졸업하기까지 들들 볶아갖고 이제 그 뮤지컬 자체가 이렇게 계속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고 또 1학기 동안 또 이 그 뮤지컬을 만들어가지고 또 공연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품 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기숙사로 들어갔죠. 도무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뮤지컬과 스타들이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그 이제 학생들이 그 정도로 아주 졸업할 때까지 그 머리를 싸매고 이제 실전하는 거죠. 그리고 선배들이 할 때 그거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못하게 많이 괴롭혀서 이제 그 교수님이 저기 그 학부모 중에 진짜 해도 너무하게 이렇게 하나 도움을 안 주고 그랬다고 이제 본인도 장로 과정에서 자랐지만 부모한테 그렇게 받았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려놓는 과정까지 거의 이제 그 5, 6년 전부터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자녀들에 대한 모든 거. 그랬더니 그런 그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자녀들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이 끼친 것이 있죠.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살고 오직 주님을 붙들다 보니까 이제는 치료가 됐고요. 또 우리 아들은 이제 그게 약간의 현지 치료용이 돼가지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 잔존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목회를 한다고 해서 또 상담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완벽하냐 안 그래 똑같이 치료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목회자로서 아니면 상담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상담할 때 좀 더 우리가 앞서간 거잖아요. 그들보다는 앞서갔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지 온전한 건 없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동일하게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대응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이제 그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또 이제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씩 고쳐가고 변화되고 네가 먼저 고쳐가 아니라 내가 먼저 고쳐. 이제 이런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지 않고는 네가 먼저 고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고치는 쪽으로 가고 나 먼저 볼 수 있고 그래서 점검하고 그리고 그걸 그냥 네가 먼저 고쳐하고 네가 문제야 이렇게 했던 거를 결국은 나한테로 이제 그 완전히 이제 모든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눈이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내가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다 보니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그 모든 삶을 완전히 압박하고 그들의 그 삶을 완전히 내 안에 틀에 이렇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면서 그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이게 진정한 목회자, 그 기독교 상담의 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과정을 걸어보지 않고는 진정으로 이론적으로는 그 삶을 들어갈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이 그 상담학자들이 자기가 직접 정신병을 이제 알았거나 이제 아니면은 그 어려운 과정에 있었거나 프로이트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런 과정을 이제 치유받은 사람들이 이런 그 학문들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주님하고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잔존 효과를 우리가 생각하고 처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나에게 오는 붙여주시는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줄여서 그들이 이제 그 치료받고 이런 걸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진정한 그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 그런 그 은혜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존 효과가 있고 죄책감. 이것도 이제 그 죄책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을 위반하는 결과로 이게 하나님이 이제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으라고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거는 다 주셨지만 그 절대적인 계명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그 계명을 어겨서 이제 죄책감, 바로 양심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걸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건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죄책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책감, 죄열, 그것이 DNA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그런 그 모든 그 자리에서 이제 제외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인간의 DNA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감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프로이트, 융, 스키너, 앨리스 그리고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제 종교는 대다수 사람들이 지닌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죄책감을 소멸시키려고 이제 애를 썼지만 죄책감은 절대로 이제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적 감식이라고 하지만은 그 성경적인 눈으로 이들은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면으로 자꾸 이렇게 봤지만 그러나 인간은 이제 온 인류는 절대로 이거에서 예외될 수가 없다는 거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모든 그 일반적인 상담하는 그 인간론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 문화, 교회를 위반한 거기에서부터 형성된 그런 것들이 죄책감이고 이제 수치감이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을 이제 어기고 하나님 관계가 이제 분리되다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DNA 자체가 이렇게 죄책감과 수치감을 이제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온 인류는 누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병리적인 수준으로 너무나 많이 선을 넘어가면은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건강한 죄책감과 수치심은 오히려 그 성격을 바르게 이렇게 형성하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이제 모든 속성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한 분이시다. 이제 둘째 인격적으로 관계하시고 셋째 자신을 순결하게 내어주시며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며 관계를 맺도록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간의 관계, 인격적 관계를 갈망하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인간 관계가 없는 수평 관계가 없는 인간 홀로 이제 유아 독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락의 결과 아담과 그 후손은 처음부터 원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게 DNA에